자, 18번 문제는 4점짜리죠. 4점짜리. 예, 모집자 실명제 및 상품 설명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설명서에 소속, 성명, 요거는 기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뭐 주소까지는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이게 함부로 막 기재하면 안 되겠죠. 얘는 틀린 내용입니다. 2번, 모집자 실명제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한번 보죠.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보험계약은 이미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의 경우에도 상품 설명서는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된다.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되면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보험 모집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예, 이런 경우는 녹취를 통해서 녹취한 것으로서 자필 서명을 받은 것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이익 제공 금지 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행위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1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10%죠. 그죠?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만 원 중 적은 금액 내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는 않죠. 얘를 초과해야 그게 특별이익 제공이 됩니다. 2번,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 할인 또는 수수료 지급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 만약에 근거했다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거하지 아니하였다.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얘가 맞네요. 그죠? 네, 그러면 자동으로 4번이 일단 틀렸겠네요.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얘도 3천만 원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틀린 내용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집 종사자의 준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보험회사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보험모집 위탁계약서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일종의 근로계약서와 비슷한 내용이죠. 2번, 보험대리점의 지점이 폐쇄된 경우 보험대리점의 신고사항에 해당이 되죠. 근데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지점 폐쇄된 거 당연히 신고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3번, 신고 의무를 위반한 모집 종사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죠? 4번, 모집 종사자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이를 신고해서 정정해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4.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대리점에게 경유 처리를 한 경우 제재금 한도, 보험설계사에게 내려지는 제재금 한도. 얘는 암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정답은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요에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호협정상 이 제재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걸 다 외우려고 하시면 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들만이라도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시험 문제는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를 않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께서 손쉽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보험 설계사의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요건으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 찾는 거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등록 후에 등록 제한 사유가 확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등록 취소가
돼야 되겠죠. 취소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일단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등록 제한 사유가 일단 등록이 됐더라도 그 이후에 등록 제한 사유가 확인이 된 경우 아니면 등록은 이미 되었는데 등록 당시에 이 사람이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되었다는 점이 나중에 이제 확인된 경우 뭐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이런 경우 다 취소가 됩니다.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고요. 보험업법상 업무정지 2회 이상자, 2회 이상자는 취소가 됩니다. 등록 취소 2년이 경과해야 다시 설계사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의 유형과 예시 중 틀린 것은 이건 좀 쉬운 문제네요. 그죠? 자, 은행법상 예금성 상품이죠. 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이게 이제 주 펀드죠. 그죠? 투자형 상품 맞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은 보장성 상품이죠. 1, 2, 3번 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은행법상 예금. 참 쉬운 문제인 게 뭐냐면 정답은 1번 아니면 4번이겠죠. 그죠? 예, 예금은 예금성 상품이고요. 대출성 상품은 대출이라 해야지 대출성 상품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불완전 판매 방지 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불완전 판매가 아닌 것 말하는 거죠. 그죠? 품질 보증 해지, 민원 해지, 계약 무효, 얘가 다 불완전 판매죠. 보험 계약 내용 변경은 불완전 판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네요. 우수인증 설계사에 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1번, 동일 회사의 최소 5년이 아니라 3년이죠. 3년. 3년 이상 근속을 해야 합니다. 2번,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험업법 및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자, 신청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3년이죠. 3년. 그죠? 3번, 불완전 판매 비율은 연간 1% 이하 요건이 아니라 아예 불완전 판매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2, 3번은 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어떤 내용일까요?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 설계사의 실적을 기준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1월부터 12월까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보험의 기본 원칙 중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이득 금지의 원칙이죠. 손해 이상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요. 예, 현재 가치를 넘어서는 보상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휴지보험, 여행자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단체상해보험. 예, 잘 만약에 모르시겠으면 자, 어떤 걸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킬까? 예,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돼. 뭐 이런 거죠. 기업휴지보험, 여행자보험, 단체상해보험은 개인의 자의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체육시설업을 만약에 운영을 하려 그러면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구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만약에 뭐 사고가 발생했다 이랬을 때 배상 책임을 할 수 있는 이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의무보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자동차 책임보험, 특수건물 화재보험, 그죠? 그 다음에 원자력 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이런 것들이 다 의무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자동차 보험 관련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 중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외출 외박 시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의료기관은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그 기록을 다 남겨두어야 됩니다. 그게 2번 내용이네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 외박 관련 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예, 과태료 물죠. 3번, 외출 외박 기록에는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 날인, 서명 날인을 해야 되겠죠. 1, 2, 3번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네요. 뭐가 틀렸을까요?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이 되어서 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가 없는 경우, 불필요한 경우 퇴원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지시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돼요. 사망. 자, 사망을 하게 한 경우와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 기준이 다르겠죠. 사망이 훨씬 무겁겠죠.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일 무거운 내용이 뭐냐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다치게 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 기준을 구별을 해서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의 주요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일부만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보험료의 일부를 일단 받았죠. 받았으면 일단 보상은 개시가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번, 보험 수익자의 중과실이 있었어요. 중과실이 있었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의 중과실. 자,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를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보험계약자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변경되거나 증가가 되었을 때는 보험회사에 즉시 통지를 해야 되고요. 이를 만약에 위반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 안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2, 3번은 다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4번이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나왔네요. 누구의 청구권입니까? 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내용과 불문하고 무조건 3년. 요거 암기해 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계약자의 권리. 자, 보험증권 교부해 주세요. 계약자의 권리 맞네요. 보험료 감액을 청구하겠습니다. 보험료를 낮추겠습니다. 계약자의 권리 맞는데요. 고지 수령권, 그러니까 고지 의무, 계약자 알리는 의무 같은 거죠. 이 고지 수령권은 계약자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가지겠네요. 이건 고지 의무를 수령하는 것은 보험회사 내지는 보험의, 그죠? 예, 고지 수령권이 있는 자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고요. 보험료 반환해 주세요. 요것도 보험료 낸 사람의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보상 방법이 적용되는 보험의 종류는 무엇인가? 보기의 보상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죠. 보험회사는 각자의 보험 가입 비율에 따라 여러 보험회사가 일단 조인이 됐다는 소리네요. 피보험자에게 연대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을 진다 그러면 암기하십시오. 연대 중복보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을 하는 것은 바로 중복보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33번 문제입니다. 보험 관련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험 대리점의 연수 자격시험은 연수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맞네요.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통계 작성. 요거 개발원에서 하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는 감독원에서 하죠. 1, 2, 3번 다 맞는 내용입니다.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4점짜리 문제죠. 완전 판매 관련된 내용 중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3대 기본 지킴이. 예, 3대 기본 지키기. 여기 우리 첫 번째 시간에도 나왔었는데요. 자, 자필 설명 맞죠? 청약서 부분 전달 맞죠? 상품 설명서 제공이 아니라 약관의 주요한 내용 설명이죠. 설명. 자, 1번은 일단 틀린 것 같고요. 2번 단계별 설명 의무에서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는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해약 환급금에 대한 설명 당연히 해야 되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3번 기업성 보험의 경우 단계별 설명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기업성 보험의 경우에도 단계별 설명 의무는 적용이 되죠. 가입 설계서를 제공하지 않을 뿐 단계별 설명 의무는 적용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4번 모집자 실명제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천만 원까지는 맞아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죠. 과태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맞는 설명은 예,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정당한 건 뭐냐 이거죠. 그죠? 1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험료를 대납해 줬어요. 그건 특별이익이죠. 2번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면 되는데 근거하지 아니했죠. 아니한 수수료의 지급, 이거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되죠. 3번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했다. 아니, 대출금 상환했는데 얘가 왜 특별이익 제공이죠? 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출받은 거 자기가 상환했으니까 특별이익을 받은 게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대납했다. 얘도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작성계약이네.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자, 벌칙 뭐 금액이 얼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일단 과태료는 맞아요. 과태료.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일 많은 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거의 대부분이 1,000만 원이 경우의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찍는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찍는 것이 일단 확률은 높죠. 그래서 이렇게 뭐 작성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집 질서 관련 준수사항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모집 질서 관련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 찾는 문제네요. 1번 보험대리점은 소속 설계사와 당연히 위탁계약서 체결을 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이죠. 2번 보험대리점의 지점이 폐쇄된 경우 협회 신고사항에 해당이 되지요. 3번 모집 종사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까지는 맞는데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죠. 과태료. 벌금과 과태료는 조금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벌금은 일종의 이제 법규 위법을 저질렀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태료는 어떤 개념이냐면 좀 벌금보다는 조금 이제 낮은 개념이죠. 어떻게 이제 특별하게 뭔가를 준수사항, 이행을 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을 태만히 했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가 되는 벌칙. 뭐 이렇게 구별을 조금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아니라 모집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4번 보험대리점 또는 중개사는 자기계약 금지사항을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보험 설계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보험 설계사에 대한 내용 어떤 게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험 설계사는 보험 중개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수 있죠. 보험 대리점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보험회사를 위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보험 계약에 대한 체결권 없죠. 고지 의무 수령권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3번 보험 설계사는 다른 보험 설계사를 대리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얘는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보험 설계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 이 업무를 협회가 위탁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요거 물어보는 문제 자주 나오죠. 자, 한번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복권이 되지 않으면 일단 안 됩니다. 무조건 복권이 되고 난 다음이죠. 복권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딱 틀렸고요. 2번,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유예기간이 있는 자 안 됩니다. 종료가 돼야 됩니다. 3번, 보험료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이용한 지 몇 년? 2년이 아니라 3년이죠. 3년. 3년 경과한 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를 하면 다시 보험설계사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설계사 시험을 응시하지 않고 교육을 이수한 것만으로도 손해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일종의 경력 등록을 의미를 하는 거니 신규 등록이 아니고, 경력은 뭡니까? 등록 신청일 이내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손해보험 관련 업무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1번 C는 최근 2년 동안 생명보험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손해보험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면 뭐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는 생명보험이니까 일단 안 되고요. 2번 B는 2년 전에 손해보험중개사, 3년 이내죠. 2년 전에 1년 이상 영업을 한 적이 있다.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일단 정답은 2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3번 D는 1년 전에 재산보험 설계사, 재산보험 업종 자체는 일단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이기 때문에 손해보험 관련 업무라고 볼 수는 없죠. 4번 A는 3년 전 1년 이상 법인보험 대리점 대표로 근무를 했다. 대표로 근무했다고 해서 손해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험 판매 프로세스의 어느 단계에 대한 설명인가? 자, 보기 내용 한번 보죠. 가망 고객 발굴 후 고객과의 첫 만남의 단계로 상품 판매 시보다 유리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이다. 얘는 뭐 접근이에요, 접근. 그죠? 얘는 뭐 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첫 만남의 단계니까 접근에 대한 설명.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는 무슨 위험에 해당이 됩니까? 자, 교통사고는 주관적 위험이나 투기 위험이나 정신적 위험과는 멀죠. 교통사고를 하나 이제 보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바로 순수 위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측하고 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순수 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7번 보겠습니다. 중복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중복보험. 하나의 보험 대상으로 여러 군데 가입을 했다는 뜻이죠. 그죠? 한번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과 일치한다. 얘가 일치하면 중복보험이 아니라 얘는 전부보험이죠. 전부보험. 그죠? 일단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어느 시점에서 보험기간을 공동으로 하는 동일한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자, 수개의 보험 계약을 다수의 보험회사와 체결한 게, 이게 바로 중복보험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3번 보험회사는 각각의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을 진다. 얘도 중복보험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든 무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죠. 자,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 외박 사항에 대해서 기록 관리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의무입니다. 기록 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얼마입니까? 얘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는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어려운 문제죠. 자, 한번 헷갈리는 문제들 지문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몇 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까?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죠. 0.03 얘는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음주운전 사고로 위험운전 치사죄입니다. 죽었다는 거죠. 그죠? 예,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무기까지 가능합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죠. 3번.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죠. 자동 정답은 일단 틀린 것은 4번이겠네요. 뭐가 틀렸을까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확실함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불응. 자, 음주 측정 요구 불응인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취소가 되죠.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해보험 계약의 주요 요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얘가 일단 맞는 내용이네요. 보험증권을 수령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의 효력은 뭐 보험증권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은 발생을 하게 되죠. 2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이렇게 뭐 1개월이라고 딱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3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 된다. 이거는 고지 의무자가 누구냐? 예, 계약자, 피보험자는 고지 의무자가 맞죠. 그런데 수익자는 고지 의무자에 해당이 되질 않죠. 그죠? 그래서 수익자까지 변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4번. 보험 대리점뿐만 아니라 보험 설계사도 고지 수령권을 가진다. 보험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도 계약 체결권도 둘 다 없습니다. 예, 고지 수령 의무 수령권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초과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초과보험이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해서 가입하는 것을 말하죠. 예, 1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 같습니다. 2번. 초과보험을 결정하는 보험 가액의 산정 시기는 당연히 계약 당시겠죠.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 자, 비례 보상을 한다는 것은 뭐 쉽게 보시게 되면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적을 경우에 비례 보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과보험은 일단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을 초과를 해버렸죠. 보험 목적물의 금액보다도 더 크게 했기 때문에 보험 가액을 한도로 보상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렸고요. 4번.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입니다. 앞서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 있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약관을 해석할 때 두 가지 의미를 갖는 자구가 있다. 자, 이랬을 때 보험약관을 유효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1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2번. 보험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는 어떠한 경우도 이런 표현 아주 거슬리죠. 어떠한 경우도 변경약관의 효력이 없다. 일단 얘가 틀린 내용이죠. 보험약관이 변경을 했는데 굉장히 중대한 내용이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이미 체결한 계약에도 소급해서 약관의 변경된 내용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도 있죠. 바로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과거의 약관에도 소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약관의 종류에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이 있죠. 보험약관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작성을 하지 계약자가 작성을 하지는 않죠. 자, 33번 이제 마지막 문제.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겠습니다. 2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의사표시 있어야 됩니다. 3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죠. 4번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가 타인 즉 제3자를 위해서 보험계약을 했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면 안 되겠죠.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시에는 계약자에게는 보험금 청구권이 없다. 이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4점짜리 문제죠. 18번은 4점짜리입니다. 보험계약 단계별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계별 설명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보험금 심사, 지급 단계로 구별이 된다. 틀린 게 없네요. 일단 1번이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2번, 3번, 4번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죠. 2번 모집 종사자의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존재 여부는 체결 권유 단계가 아니라 체결 단계에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예, 3번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료 안내, 청약 철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은 체결 단계가 아니죠. 얘는 체결 권유 단계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일반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 음성 녹음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예,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금지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거죠. 1번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죠. 얘는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2번 계약자와의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3번 중요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금지죠. 예, 1, 2, 3번은 다 금지 사항에 해당이 되는 행위입니다. 4번은요.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절차를 설명하는 행위는 얘는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모집 질서 관련 준수사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틀린 거네요. 자, 1번 보험회사 등은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요거 하지 않으면 예, 벌칙이 있죠. 2번 보험 대리점의 지점이 폐쇄된 경우 보험 대리점은 반드시 협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3번 신고 의무를 위반한 모집 종사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모집 종사자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업법 위반 행위와 벌칙이 맞게 연결된 것은 자, 이게 위반 행위 벌칙 뭐 징역 얼마, 그다음에 벌금 얼마, 과태료 얼마, 제재금 얼마 너무 많이 헷갈리시죠. 그죠? 예.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벌칙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고 있다는 점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1번 특별이익 제공 금지를 위반했을 때는 얘는 암기를 하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33입니다. 예, 1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2번 모집인 신고사항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 1,000만 원 이하의 얘도 과태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1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만 보시지 마시고 특별이익 제고 금지 위반에 관련된 이 내용은 시험 문제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는 점 여러분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2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모집을 할 수, 보험설계사 모집할 수 있죠. 대리점 할 수 있죠. 중개사도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직원 중에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은 모집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빠집니다.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교차 모집 설계사에 대한 금지사항이 아닌 것. 금지사항이 아닌 것이죠. 그죠? 1번.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한다. 얘는 금지사항에 해당이 되네요. 다른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의 유치를 조건으로 돈 달라 이거죠. 대가를 요구하는 얘도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죠. 3번. 교차 모집 관련 보험계약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 이것도 금지죠. 그죠? 1, 2, 3번은 다 금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회사가 정한 수수료, 수당을 달라. 얘는 정당한 요구사항이죠. 얘는 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 찾는 거네요. 1번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손해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없죠. 예, 관련 업이죠. 수입자 판매업자 얘는 중고차 판매업자, 예, 수입차 판매업자는 손해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되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단계 판매업자 그 임직원 할 수 없다. 얘도 맞죠. 그죠? 국가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손해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단체 안 됩니다. 예, 요 해설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선발 기준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회사 또는 전속 개인 보험 대리점에 근무하는 보험 설계사가 대상이죠. 2년 이상이 아니라 3년이죠. 3년. 그죠? 불안전 판매 건수는 제로여야 됩니다. 손해율은 관련이 없죠. 손해율하고 선발 기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신청 또는 선발 당시에 보험 설계사 및 법인 보험 대리점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보험회사 소속 내지는 전속 개인 보험 대리점 소속의 보험 설계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정답은 불안전 판매는 예, 뭐 몇 건 이하, 뭐 3% 이하 이거 아닙니다. 0건이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 위험의 특성, 위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손실을 유발하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수의 위험 집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특징입니다. 2번 과거의 경험 통계에 의하여 사고 발생률을 예측할 수 있어야 사고율에 따라서 보험 요율도 결정할 수 있겠죠.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손해 발생의 여부, 시기, 정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될 수 있다면 얘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3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네요. 뭐가 틀렸을까요? 손실 발생의 원인, 시간, 장소, 손실 금액 등이 불명확하면 예측을 못 하잖아요. 위험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보험 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불명확한이 아니라 명확한 위험이어야 구체적이어야지 어느 정도는 명확한 위험이어야 보험 가입 대상 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27번 보겠습니다. 보험기간이 지역으로 정해지는 구간보험. 구간보험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기간보험이냐 구간보험이냐 운송보험과 적하보험이 해당이 되겠죠. 예,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단위 요런 건 이제 구간이 아니라 기간이죠. 기간 그렇게 구별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사기 내용이네요.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 사기는 일반적으로 보험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살인, 방화, 폭행 등 다른 범죄와 복합적으로 자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2번 보험 종목이 다양함에 따라 보험 사기 수법도 아주 다양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꾸 확대되죠. 3번 보험 사기는 보험 사기범들과 보험회사의 문제일 뿐이 아니죠. 보험 사기 때문에 부당한 보험금이 자꾸 지급이 되게 되면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미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보험 사기단 등 보험 사기가 조직화,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다.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29번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죠. 치사상죄니까 뭐 상해 중대한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사망을 했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2번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한 음주운전, 상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사망을 하게 된 경우의 벌칙은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3번은요.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는 굉장히 중대하죠. 그런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얘도 암기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두 가지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불응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고요. 3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자가 자기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 타인이니까 이제 제3자겠죠. 그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보험을 가입할 경우가 대표적인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일단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3번, 4번 어떤 내용입니까? 보험 계약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 계약을 말합니다. 이게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죠. 3번 제3자인 타인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4번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이제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한 특성이죠.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3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도 하죠.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대리점은 고지 수령권이 있죠. 근데 보험설계사는 계약 체결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수령권이 없다. 얘가 맞는 내용입니다. 2번,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죠? 고지 의무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도 고지 의무는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고지 의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얘가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임보험의 보험의 의사네 의사. 예, 보험의는 고지 수령권을 갖는다. 얘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 중에 하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청구권의 내용과 소멸시효. 소멸시효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자, 소멸시효의 핵심 뭡니까? 3년 아니면 2년이죠. 그죠? 예. 보험 계약자가 할 수 있는 청구권이면 3년. 보험 회사가 계약자에게 가지는 청구권은 2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은 5년이 아니라 2년이죠. 2년.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 권리는 다 3년, 3년, 3년.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보험 관련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연수원 순보험료율의 산출, 검증. 연수원은 교육시키는 데죠. 그죠? 순보험료의 산출, 검증은 보험개발원에서 하는 겁니다. 2번 대리점 연수, 연수원에서 해요. 자격시험, 얘는 개발원이 아니라 보험연수원에서 하는 거죠.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하는 것은 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죠. 감독원은 실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대리점 변경사항 신고 업무는 어디서 하느냐? 보험협회에서 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